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나스닥은 CPI 발표 이후 안도 랠리를 보였다가 급락해서 음봉이 나와버렸고 우리 시장도 쌍고점을 찍고 밀렸습니다. 기업고 시장은 자기 갈 길, 즉 우리 시장 기준으로는 350선을 가는 것 같은데요. 어제 시장을 대부분이 언론에서는 CPI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단기금리 상승이 멈춘 것이 중요하고 장기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미 국채와 해외 채권 간의 금리 차이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3월 CPI에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디테일한 리서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포지션도 제대로 베팅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만 이야기하면 유로존 채권 폭망, 그리고 유로화 폭망, 그리고 커머디티는 리세션 교차점까지 재반등,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코스피 선물은 갭 다운이 나온 걸 어떻게든 끌어올리려 2번이나 시도하였지만 매도세가 압도하여 시장은 10시 53분경 351.2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였는데요. 오늘이 매도를 주도한 쪽은 물론 외국인이지만 최근의 시장 흐름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처음 1시간 동안은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초반에 반등 실패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는가 하면 초반에는 개인 콜옵션 물타기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것을 기관이 사력을 다해서 틀어막았죠. 갭 다운이 나왔을 때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이번 4월물 옵션이 특징이 프리미엄이 막판으로 갈수록 마치 수세미를 짜듯이 쫙쫙 빠져서 출발을 하는지라 일시적인 커버링을 주기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걸 어떻게든 기관이 틀어막고 나니까 9시 50분부터는 외국인이 현물 매도와 선물 매도를 늘리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기관들은 더욱 강하게 콜옵션 매도를 해서 외곽의 콜옵션 매도를 무려 5만 계약까지 늘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홍콩 세션이 열렸는데 오전장을 줄줄 밀었죠. 우리 시장도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늘렸고, 그 오늘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달랐던 부분 다시 얘기하면 처음에 1시간 동안은 기관이 콜 매도를 하는 구간에서는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시장이 353선을 깨고 내려갈 때부터는 선물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부터 미결제 약정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 미결제 약정이 장중에 뭐 10,000개 또 넘겼는데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 시간은 그렇다 치고 이 구간을 살펴보면 353선부터 351.3선 굉장히 좁은 박스권이죠. 이 구간에서 미결제 약정이 무려 1만 계약이 증가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 CPI에 대한 베팅이 들어온 것일 수도 있지만 감마값이 살벌하게 높은 상황에서는 선물보다는 옵션을 베팅한 게 낫죠. 그럼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굳이 선물을 선택해서 베팅한 것은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 이 구간을 지지하고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 자리로 본, 그러니까 이른바 바텀 피싱 차원에서의 이 선물 매수가 들어온 것도 있다. 근데 반대로 외국인은 이 구간에서는 CPI가 어떤 결과를 갖고든 간에 결국 시장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베팅을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충돌했다고 보고요. 하루에 뭐 선물 미결이 9,900 계약 증가했다고 하면 보통 장마감 때는 그래도 한 뭐 2, 3천 계약이라도 미결이 풀려서 마감하는데 오늘은 뭐 사실 전혀 풀리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 어쨌든 이 길은 갭이 좀 크게 나올 것 같은데 그 갭이 하락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350선 구경시켜준다고 보는 거고, 해외 시장의 마감 상황을 감안하면 갭 상승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어코 우리 시장은 레벨 다운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이 옵션 시장을 보면 변동성이 좀 늘어나긴 했거든요. 근데 오전장에 351선에 밀릴 때 조금 늘어난 거고, 장마감 직전 이 중화권 증시 반등으로 우리 시장 살짝 반등할 때 또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길 갭다운이 나와서 콜옵션을 늘려주게 된다면 이 4월물 양옵션은 그야말로 양매수를 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되긴 해요. 근데 이번 물이 그야말로 끝까지 양매도 분위기로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양매수할 생각은 전혀 없고 350선에 근접하는 것은 가능해도 이 350선을 깨고 내려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이번 물 대응은 당월물로 하지 않고 계속 5월물 홀매도만 갖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물 시장을 살펴보면
징글징글한 삼성전자 매도가 또 나왔어요. 삼성전자 1760억, 그리고 우선주 770억, 이렇게 2500억 매도가 나왔는데, 뭐 GOS 이슈부터 시작해서 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만 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나 TSMC도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글로벌 세미컨덕터 사업에 대한 그림자가 들어와져서 밀리는 거지, 이 뭐 삼성전자만 못 돼서 못 나서 밀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또 투매가 나오진 않았다고 봅니다. 자,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하고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나름 장중에 반등을 좀 크게 해서 봉만 따지고 보면 양봉을 세게 만들었어요. 변동성도 거의 오르지 않았고요. 그러나 절대 변동성 수치를 보면 31포인트대라 안심할 상황은 또 아니죠. 지난주에 어떻게든 이 닥스 선물 기준 14,000포인트를 지켰지만 화요일에 처음으로 깼다는 점에서 주봉이 음봉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초반에 손절매성 매도가 나왔던 것을 다 받아내고 CPI 발표 이전에 바닥 대비 뭐 스트레이트로 한 거의 1%가 넘는 그런 반등을 했는데요. CPI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살살 밀리면서 막판에는 언더슈팅까지 나와서 밀어버렸죠. 유럽 증시는 수동적인 비추세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통화시장이나 상품시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선 통화시장을 살펴보면 CPI 발표 이전에는 유로화에 대한 매도세가 있었고, 오지달러 같은 상품 통화들은 달러가 이제 급락, 원자재 반등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계속 오를 틈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CPI 발표와 함께 달러가 급락하면서 유로화도 반등하고, 또 상품 통화들도 뭐 거의 뭐 1%에 가까운 스트레이트 반등을 했죠. 자, 그런데 이들 통화 시장이 반응 로직을 살펴보면 과하게 눌린 게 반등을 한 거지, 뭐 해당 통화의 추세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상품 통화들이 워낙 큰 윗꼬리 음봉을 달고 월요일에 한 번 더 눌렀기 때문에 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에서 상품 통화들이 반등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달러 강세가 다시 지속됐어요. 왜냐면 이 CPI에 대한 반응으로 미국 단기 채권에 대한 바닥 인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달러 채권을 그러니까 달러와 강세가 될 어떤 수요가 있는 거죠. 리스크 뭐 회피 차원에서 달러 강세가 아니고요. 따라서 어제는 되게 쉽게 유로화 매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값이 폭등이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기름값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이미 아시아 세션부터 한참 올랐어요. 그리고 밤 10시경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회담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거기서 가속도가 붙어서 결국 101달러에 안착을 해서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른 것은 CPI 때문에 오른 게 아니에요. 또 오펙 보고서 때문에 오른 것도 아닙니다. 아시아 세션에서는 숏 커버링으로 올랐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푸틴의 발언으로 숏 커버링에 가속도가 붙어서 올라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구리 가격은 전일 눌림이 좀 크게 나와서 반등한 정도고, 골드도 나흘 연속 상승해서 뭐 1980달러 찍긴 했는데 추세적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채권 시장은 조금 다르게 반응했는데요. CPI 발표 전에 이미 유로존 채권은 과도하게 눌렸다는 인식이 형성돼서 반등이 꽤 진행됐고, 또 미국 국채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가 CPI 발표 이후 미국채 중심, 특히 단기물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일어나서 안착을 했는데요. CPI가 YY로 8.5% 상승한 거, 살벌한 수치죠. 그런데 이거는 컨센서스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코어 CPI는 YY로 6.5%, 그리고 MOM 전월 대비로는 0.3% 증가. 이거 굉장히 큰 건데 그래도 컨센서스는 0.5%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거보단 낮게 나와서 시장이 일종의 안도랠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미국은 이제 단기 채권은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고 봐요. 하지만 장기물은 반등이 약했을 뿐더러 새벽 2시에 있었던 10년물 미국 국채 입찰이 약하게 나오면서 이후 채권 가격은 솔솔 밀려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물에 대한 진검승부가 시작된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이 장기물에 대한 반응은 QE를 하던 구간, 그리고 금리 인상 구간, 그리고 QT 구간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QE 시절에는 뭐 증시가 오를 때 장기 채권도 올랐어요. 사실 모든 자산 가격이 올랐죠. 하지만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증시가 오를 때 장기 채권이 밀렸습니다. 자, 근데 QT하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증시가 밀릴 때 장기 채권도 밀리는, 그러니까 또 모든 자산 가격이 닥치고 밀리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해요. 물론 전체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고 개별 전투는 또 다른 양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어제의 반응은 장기 채권이 향후 QT 구간에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아직은 시장이 반응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사실 어제 그 시장이 CPI 발표로 지수가 증시가 올랐다가 다 이렇게 반납했다 그러면 장기 채권들이 크게 올랐어야 돼요. 그런데 미국 10년물 장기 10년물 채권 입찰이 새벽 2시에 있었는데 부진하게 나왔죠. 그래서 야 이거 단기물은 바닥을 쳤을지언정 장기물은 자산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서 같이 빠지겠구나 이런 컨센서스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그 CPI가 발표된 시간은 밤 9시 30분, 그러니까 미국 본장 개장 1시간 전이죠. 프리마켓 호가가 막 들어오는 시간인데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유럽 지수 선물이 바닥을 찍고 꽤나 강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 지수 선물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렇게 프리마켓 호가가 들어온 구간에서 강력한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은 1.7%가 상승해서 14,278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10시부터는 다시 눌리기 시작했고 본장 시작하고 5분 동안은 150포인트 넘게 상승폭을 반납했어요. 이거를 뭐 푸틴이 대우크라이나 강경 발언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기보다는 그냥 나스닥이 호가가 부족해서 그 프리마켓에서 너무 과하게 올랐고 그걸 다시 이제 되돌려주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키 맞추기 하는 구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 구간에서 다우지수 선물은 또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변동성도 크게 빠졌고요. 그래서 그냥 나스닥과 키 맞추기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나스닥이 또 바르게 또 반등을 해요. 그래서 이 밤 11시 15분에는 이 프리마켓 수준까지 나스닥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14,000, 저는 이제 14,280 여기가 한 쌍봉 자리라고 봤어요. 근데 거기는 못 터치하고 278까지 다시 올라갔는데 270대까지 올라갔는데 이후에는 상승 탄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재차 조정이 들어가요. 근데 이젠 이 매수 압력보다 매도 압력이 훨씬 강하고, 그리고 이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매도가 쌓이다 보니까 유럽 마감 이후에는 시장이 다시 밀리게 돼요. 그래서 새벽 1시 30분에는 쌍봉 만들고 상승 탄력을 모두 반납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 연설이 나와요. 뭐 내용이야 뭐 대차 대조표 관련 결정이 이르면 5월에 나오고 그러면 이제 6월에 뭐 QT 시작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이 연설이 마치자마자 나스닥에서는 롱스탑이 나오면서 새벽 4시 30분, 13분에는 이 전일 저점을 깨는 언더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너드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시장은 이 CPI에 대한 안도 랠리를 매도의 찬스로 보고 매도 때리는 애들이 되게 많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쌍봉을 만들고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상태에서 브레이너드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아예 손절매가 나왔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개별 종목 보면 이 초반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금융주들이 또 다 두드려 맞았죠. 그래서 윗꼬리 달거나 음봉 맞았고, 또 기술주들도 반등이 무색하게 얻어맞았고요. 그간 강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 섹터도 이틀 연속 음봉을 맞았습니다. 반면 기름 주식은 오늘도 2%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기름값 빠져도 기름 주식 상승하고 기름값이 올라도 기름 주식 상승하고 있죠. 기름이 이 장기 월물 커브가 플랫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단기물만 튀고 장기물은 아예 안 오를 거야 이런 상태에서 장기물도 다 고르게 오른 상태죠. 자 그러면 기름값이 올라도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그 기름값이 급등하고 막 계속해서 급등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대로 유지한다면 장기 월물에 대해서 계속 매도 웨지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기름 회사의 순이익은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자 시장 변동성은 조금 다르게 움직였어요. 우선 CPI 발표와 함께 변동성은 쭉 빠졌는데 이후 계속해서 매도세를 얻어맞으면서 변동성이 살살 올라왔죠. 하지만 변동성 선물은 생각보다 오르지 않았고 여전히 전일과 비슷한 수준이 아주 약한 콘텐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 선물이 만기가 다음 주로 다가간 것도 그렇지만 시장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폭발시키면서까지는 급락을 주지 않겠다 이거죠.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급등도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시장이 급반등 전환한다 하더라도 이게 연속된 시세를, 그러니까 최소한 뭐 이틀, 3일, 4일, 3일
그런 연속된 시세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락이 지금 음봉이 지금 사흘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그러니까 그 기간 조정이 들어가야지 여기서 막 폭락이 나올 장에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일 CPI 발표로 고점 찍은 곳까지는 얼마든지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그 이상은 또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350선을 향해서 수렴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시장은 나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장 내는 계속 프리미엄 빼다가 오후장에 뭐 상방으로 돌든지 하방으로 꺾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355에서 352 레인지 사이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해외 시장 흐름 고려하면 양옵션 프리미엄도 대량으로 빠져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뭐 또 개인이 양옵션 대량 매수한다? 그러면 기관은 낮은 가격에 양매도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또 오늘 또 시장은 껌딱지 장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기까지는 계속 5월물로만 대응합니다. 일단 콜옵션 매도 포지션 계속 유지하고요. 350선 근접하려 할 때 풋옵션 5월물을 조금씩 매도해서 아래쪽도 닫아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5월물이 프리미엄이 낮은 관계로 풋매도는 소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관련해서는 계속 유로 매도, 그리고 유로 콜옵션 매도를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유럽 증시가 나름 반등에 성공해서 독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가 좁혀졌는데 장기 채권이 반등은 아직도 멀었다고 봐요. 그래서 장기 채권 매도 포지션 계속 유지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만기 이후에는 저는 코스닥이 눌리고 거래소 대형주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 감안하셔서 대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